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비르츠가 오피셜로 리버풀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기본 이적료 1억 파운드, 1600만 파운드의 옵션을 붙여서 총액 2147억의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5년 계약이라고 하고요. 비르츠는 2003년생 독일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무시알라, 벨링엄과 함께 2003년생 3대장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선수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버풀이 비르츠 영입으로 가지는 의미, 위상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비르츠 이적사가 뒷이야기 이런 것들도 다루면서 부가적인 것들도 간단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르츠 완전 영입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의 리버풀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리버풀이 암흑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강팀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리버풀이 확실히 엄청나게 체급이 올라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비르츠가 없어도 지금 선수단 퀄리티 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르츠를 영입함으로써 스쿼드로만 따졌을 때는 잉글랜드 내에서 독보적인 스쿼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리버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옛날의 리버풀보다는 지금의 리버풀이 훨씬 더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이적사가에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 비르츠라는 선수에게 맨시티와 미넨도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시티도 이적할 때 비르츠와 얘기를 했었고 바이에른 미넨은 또 독일 내 최고 클럽이라는 이점, 또 비르츠가 독일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죠. 하지만 이 두 클럽을 제치고 리버풀이 영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반 단계 맨시티, 미넨 이렇게 두 클럽이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얘기가 나왔었고 리버풀이 뒤늦게 참전하면서 무언가 리버풀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승자는 리버풀이 되었고요. 이 사건이 리버풀의 체급이 많이 올라갔다. 리버풀이란 클럽이 지금 유럽에서 어느 정도 위치다 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돈을 잘 안 쓴다. 선수 영입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쓸 때 한 번에 쓴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축구 보는 걸로 유입되신 분들은 리버풀이 최근 이적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키에사 한 명 데려온 거랑 비슷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프림퐁을 시작으로 비르츠 오피셜 띄우고 또 비르츠에게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입을 통해서 리버풀이 되게 신중하게 돈을 쓰는구나. 한 번에 모았다가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지갑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고요. 또 이 암흑기를 벗어나게 해준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위르겐 클롭입니다. 위르겐 클롭이 이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눈이 별로 없었는데 그거를 손바닥만하게 뭉치면서 계속해서 굴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슬롯이 들어오면서 그걸 빠르게 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했던 것도 저는 이 비르츠 영입과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버풀이 지난 시즌 큰 보강 없이 아르네 슬롯이라는 감독을 영입하면서 이 감독이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우승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르츠가 없어도 우승하는데 비르츠 오면은 이거 리버풀 어떻게 막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적사가 이 비르츠 영입이 단순히 어떤 잘하는 선수의 영입뿐만 아니라 리버풀의 현재 위치를 좀 지켜볼 수 있는 리버풀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내지는 증명하는 그런 영입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르츠가 어떻게 리버풀로 오게 되었는지 주요 사건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비르츠가 안필드에서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레버쿠젠과 리버풀의 경기였고요. 2024년 11월에 리그 페이즈 네 번째 경기였습니다. 그때 리버풀이 레버쿠젠을 4대 0으로 이겼는데요. 레버쿠젠도 지난 시즌 무패로 리그 우승을 한 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리버풀이 4대 0으로 이겼던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결과였죠. 그리고 이 경기를 패배한 후에 비르츠는 리버풀의 선수들이 되게 기계 같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몸 부딪힐 때도 단단하고 기계 같다는 말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뛴다는 거죠. 그런 리버풀의 에너지 레벨에 되게 감탄을 했고 그리고 4대 0으로 패배한 다음에
그때 레버쿠젠 감독이 사비 알론소였잖아요. 그래서 알론소가 혹시 리버풀의 훈련장 경기 끝나고 조금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요청을 했고 리버풀이 23세 이하 훈련장을 사용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훈련장에서 가벼운 훈련도 하고 전날 밤에 대한 회고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4대0으로 졌는지 어떤 것 때문에 졌는지 반성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마무리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르치가 이때 훈련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되게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버풀 공식 유튜브 가면 좀 나오긴 하는데 그 훈련장 시설이 되게 좋아요. 쾌적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좋은 인상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안필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리버풀이 4대0으로 이기면서 그때 리버풀의 홈팬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내가 여기서 뛴다면 저런 팬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 공식 Q&A에서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날 되게 여러 가지로 인상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리버풀이 비르츠에게 3월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리버풀이 공식적으로 3월에 레버쿠젠한테 비르츠하고 대화하고 싶다. 대화 좀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이적 시장 모양새에서는 조금 나중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리버풀이 꽤 예전부터 비르츠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쟤 괜찮네 해서 덜컥 데려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5월 초에 비르츠가 새로운 리그에서 도전하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리그라는 건 이제 분데스리가는 아니라는 건데 그럼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르츠는 결국 맨시티가 아닌 리버풀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는 초기 단계에 거의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니멈을 1억 유로 정도 잡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옵션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해요. 뭐 비르츠가 챔피언스리그 우승 시에 얼마 받을지 또 비르츠가 발롱도르를 수상했을 때 얼마 받을지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도 비르츠 클래스가 보이는 거죠. 이런 옵션들이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 발롱도르 수상 뭐 일반적인 선수나 일반적인 유망주한테는 잘 달지 않는, 잘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조항들인데 어쨌든 비르츠가 발롱도르 수상 가능성이 빵퍼는 아니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체급 높은 선수의 영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적 과정에서 리버풀은 인내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르츠랑 이렇게 접촉이 돼가지고 거래 초기 단계에 가격 설정하고 이러다가도 빠그라지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리버풀은 영입하는데 자신이 있었고 거기서 비르츠 측에게 막 재촉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결국에는 이적에 성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프림퐁이란 존재도 비르츠의 이적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둘의 관계에서 언어가 큰 매개체가 됐어요. 비르츠가 프림퐁에게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프림퐁이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보통 영어를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랑 말의 순서, 어순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뭐 영화 같은 거 있을 때 기본적으로 더빙을 하는 게 아니라 영화에다가 자막만 달아주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영어로 받는 교육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친숙해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영어를 다 웬만큼 잘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르네 슬롯이 인터뷰할 때 보면 과장 조금 더 보태서 커티스 존스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그러니까 리버풀 내에서는 진짜 영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느껴지고 또 프림퐁이 셀틱에서 뛰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다 보니까 영어가 더 익숙해진 게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비르츠에게 영어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프림퐁이 독일어가 가능했던 건 아니니까 비르츠랑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영어였고 프림퐁이 비르츠에게 많이 알려주면서 그렇게 좀 친해졌다고 하고요. 비르츠가 어린 나이부터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장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운전면허를 딸 나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운전 못할 때 프림퐁이 되게 많이 태워줬대요. 차를 많이 태워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둘이 휴가도 좀 자주 간다고 해요. 그래서 각별한 친분이 있는 그런 동료였던 거죠. 근데 프림퐁이 먼저 리버풀로 오게 됐고 이 프림퐁이 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비르츠가 더 비빌 언덕이 있는 거죠. 나랑 친한 친구가 여기 가 있으니까 내가 가더라도 그렇게 적응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리버풀로 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림퐁 이적을 성사시키면서 레버쿠젠 쪽 소통 창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도 리버풀이 쉽게 이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실 두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선수랑 합의하고 구단이랑 합의하고. 근데 비르츠랑 합의가 됐을지 몰라도 막 구단이 땡깡 부리고 내지는 진짜 비르츠를 안 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내지는 뭐 리버풀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다른 구단엔 팔아도 너네한테는 안 팔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도 비르츠의 이적을 가속화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르츠는 기존 연봉 체제를 깨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르츠의 주급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기본 20만 파운드, 약 3억 6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살라, 반다이크 뭐 이런 선수들을 한 번에 뛰어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너스를 포함하더라도 최대 24만 6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4억 5천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비르츠가 잘한다고 하면 리버풀에서 뭐 앞으로 재계약도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당장 처음부터 높은 연봉을 주기에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비르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르츠는 돈보다는 스포츠 프로젝트에 공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물론 당연히 돈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축구 선수로서의 야망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싹수 내지는 그 그릇이라고 하죠. 애초부터 마인드가 난 잘하는 선수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난 세계 최고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축구 잘해지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릇이 다른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르츠에게도 그런 면모를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르츠의 결정을 재촉한 요소들이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슬롯이 어디에 어울릴지 잘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은 비르츠를 중심으로 플랜을 짤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렇게 잘하는 선수에게 맞춰준다고 했을 때는 또 폭발력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비르츠가 리버풀에서 가짜 9번, 10번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 왼쪽 윙어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르츠의 위치에 따라 또 컨셉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르츠에게 전술적인 그런 중요성을 설명해 준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싶은 선수, 내가 축구를 더 잘하고 싶은 선수는 진짜 이런 축구적인 거에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라는 게 큰 어필이 될 수 있죠. 또 개인의 성장을 중요시했던 비르츠 이렇게 적어놨는데 비르츠가 리버풀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비르츠는 저 개인의 성장하고 피지컬적인 거를 성장시킬 수 있어서 리버풀을 골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르츠가 이 자기 성장에 대한 그런 욕구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팬의 문화, 열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에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요. 레버쿠젠이 안필드로 원정을 온 날 그리고 뭐 우승 퍼레이드도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한테 응원을 받고 싶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리고 세계 탑3 중 하나의 클럽에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리버풀을 탑3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르츠가 리버풀이라는 구단 자체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비르츠의 결정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비르츠가 역대 가장 비싼 이적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제가 순위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1번 네이마르고요. 2억 2,200만 유로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2번 음바페고요. 1억 8천만 유로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3번 비르츠고요. 1억 3,630만 유로 리버풀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싼 남자가 됐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가장 비싼 남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리버풀이 이런 최고의 영입을 성사시키는 그 구단 이름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와, 리버풀이 이런 순위에서 3위에 들다니 또 한 번 이제 저의 고정관념이 깨졌던 그런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에서는 당연히 가장 비싼 남자가 됐겠죠. 1위는 비르츠 2,147억, 2위 누네스 1,343억, 그 다음에 뭐 3위 반다이크, 4위 소보슬라이까지는 지금의 환율로 계산했을 때는 1,000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 알리송, 케이타, 파비뉴, 디아스, 조타, 학포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케이타와 파비뉴를 제외하고는 리버풀의 클럽 레코드 1위부터 10위까지가 지금 현재 스쿼드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리버풀의 체급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지금 리버풀의 스쿼드가 황금 세대 중에 하나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퀄리티가 높은 스쿼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르츠의 이 기록은 리버풀에서 1등인 건 당연하고 세계 3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깨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지금 25, 26 여름 이적 시장이 정말 미쳤어요. 프림퐁 일단 오피셜 뛰었고 비르츠 오피셜 뛰었고 페치라는 서브키퍼 데려왔습니다. 아놀드라는 선수를 레알 마드리드로 보낸 건 좀 리버풀에게는 아픈 일이 되었지만 켈러라는 세컨키퍼를 또 괜찮은 가격에 매각하면서 인과 아웃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르츠라는 슈퍼스타 데려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머 내지는 가능성 높은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일단 케르케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노 측에도 히어위고가 떴고 나머지 뭐 온스테인이라든지 리버풀 1티어에서도 케르케즈의 영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입이 근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센터백을 게히라는 선수로 보강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래쪽에 있는 콴사의 아웃과 관련된 이적설인데 콴사가 레버쿠젠과의 링크가 아주 강하게 뜨고 있고요. 콴사를 내보낸다면 리버풀은 센터백 한 명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선수를 게히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로버트슨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관심 받았고 로버트슨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리버풀이 새로 데려온 선수는 어린 선수들을 주로 데려오면서 이제 전성기에서 약간 내려온 선수들을 차근차근 내보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 과연 리버풀에서의 비르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